오늘 부부 솔루션 상처 빼기 행복 더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활동들을 쭉 하면서 제가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과거에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24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들을 다 이미 겪고 앞으로도 얼마큼 남아있는 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위기 상황이었을 때 서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로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상처 빼기, 행복 더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상처를 빼야지만 행복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솔루션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했지만 그것들이 때때로는 번번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또다시 경험을 통해서 얻고 또 느끼면서 다시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쭉 살펴봤더니 가슴속에 응어리진 상처들을 덜 뺀 상태에서 자 이제 이런 경우가 많겠죠. 자 알겠는데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자 이제 덮고 가자. 과거 일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쉽게 덮으면서 거기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넣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죄송하지만 잘 되든가요? 어떠세요? 여기 지금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를 빼는 것들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 지금 다 알고 계신가요? 예. 자, 그러면 우선 옆 사람과 인사를 좀 잠깐 나눠볼까요? 그런데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사로 한번 좀 나눠보세요. 나를 안녕하세요. 저는 어떠어떠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의 가장 내가 이야기 들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짝꿍 아니면 옆 사람하고 인사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네 맞아요. 당신은 어떠어떤 사람입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한번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왼쪽 분부터 인사를 좀 해볼까요? 자, 이제 옆에를 한번 좀 돌아오시겠습니까? 예. 자, 왼쪽 분이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 어떠십니까? 쑥스럽죠. 예, 쑥스럽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단어가 과연 뭘까? 나를 대표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지금 딱 떠오르던가요? 별로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해보라고 하면 한참 동안 좀 머뭇머뭇거리거나 나를 뭐라고 좀 표현을 할까 라고 고민을 좀 해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은 뭐라고 나를 소개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저는 꿈이 있는 매너녀입니다. 네, 저는 꿈이 있는, 예, 굉장히 좋으네요. 자, 그러면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은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저는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입니다. 뭐가 건강할까요? 몸과 마음이 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지지해주는 피드백을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당신은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정말 꿈이 있는 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또 방법적인 거를 조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얼마큼 하고 사셨는지, 또 내 배우자한테 네 맞아요 당신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얼마나 지지받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남들하고는 너무나 쉽게 되는 것들이 내 배우자하고는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 자, 우선 상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상처는 도대체 무슨 상처일까? 자, 배우자, 부부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요. 나의 상처와 내 배우자의 상처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 개선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생활 지금 24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전반부 한 10년 동안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결혼생활을 하면서 항상 아침이면 꿈을 꾸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혼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한 10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안 주면서 내 아이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자,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활동은 주로 가족 문제로 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가족 문제 중에서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지금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부부 전문가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혼한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재혼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보셨지만 저는 가족 솔루션,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거의 다 제가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라든지 아니면 위기가족 화해기술, 거기에는 주로 자녀 부모하고의 관계지만 그 자녀가 사실은 성인된 자녀도 있었고, 예, 그리고 긴급출동 SO에서도 가족 상담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문제는, 자, 대한민국에 저는 이 모든 가족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부부 문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다시 되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부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가족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된다 라고 저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려면,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부관계 개선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혼자만 노력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부부 문제는 너무 희한하게도요. 부모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이 아주 안타까운 어머니의 사연을 이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모 자녀 문제와 부부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 문제는 서로 상호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노력을 하거나 어느 한쪽에서만 애쓴다라고 해서 절대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상호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함께 같은 문제의식을 함께 느껴서 초점을 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상처가 과연 무슨 상처일까?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하거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첫째, 자기 감정에 먼저 집중을 하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집중을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내 배우자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 자, 요거를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거죠? 직면하라는 거죠.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첫째도 직면하고 두 번째도 이 현재의 상황에 도망치지 말고 직면하고 세 번째도 내 배우자하고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는 거는 회피하지 말고 마주 앉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칩니다. 너무나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피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해봤자 도저히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 돌아올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공격과 방어 행위에 악순환이 계속 각자 입장에서 패턴화가 되고 강화가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떠한 관계가 되냐면 왜곡된 관계로 계속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피하느라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에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술에 내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푸는 거에 친구 만나는 거, 술에 좀 푸는 거 아니면 잠시 나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에 좀 빠지는 것 때때로는 종교에 조금 더 몰두하는 것. 자, 그런데 자, 부부관계에 직면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을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 상황에서 해결 보지 못하고 회피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를 저는 탈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그러면 어려운가? 자, 정작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갔을 때에는 자, 조절 능력이 거의 상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존증이라든지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중독 현상 이런 부분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는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부부는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적인 존재입니다.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 배우자한테 이해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바깥에서 푸는 거는 어떨까요? 허전하고 외로움에 잠시 충족을 시켜주는 잠시의 머물르기, 탈출하는 방식으로 내가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이러한 부분들이 채워져야 된다.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다 할지라도 내 배우자한테 이해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오는 부부들을 또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겠죠. 자, 이 우선순위가 주로 어떻습니까? 일보다도 내 배우자가 뒷전이고 친구보다도 내 배우자가 뒷전이고 자, 하다못해 게임보다도 내 배우자가 뒷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녀보다도 배우자가 뒷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자녀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부부 관계를 해결해 주는 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또 제가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부는 사랑과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잊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 부부 갈등은 왜 생기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물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시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가 조금 짚어보면, 긍정적인 감정의 욕구가 불만족스러울 때, 자, 그리고 기대감하고 현실감이 차이가 클 때,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세 가지로 부부 관계에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대화가 되지 않을 때죠. 자, 우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로 많은 여성들이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드는 게 대화가 안 됩니다. 내 남편과 대화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조금 무디거나 아니면 잠시 이러한 거의 중요성을 잠시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대화도 안 되는데, 자, 남편들이 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상담을 통해서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아내하고 언제부턴가 내 아내가 잠자리를 피한다. 성관계가 서로 뭔가 삐그덕거린다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심각하게 느끼겠죠. 자, 그래서 주로 상담을 오면, 자, 이제 아내분들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자, 남성분들이 오시면 가장 크게 우리는 이 여자가, 내 와이프가 언제부턴가 잠자리를 기피합니다. 아니면 홀셋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가운데 항상 아이를 끼고 잡니다. 도대체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도 지쳤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그리고 현실적인, 세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이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투명하게 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사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이 대화가 되지 않고 잠자리가 해결되지 않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과연 타협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요렇게, 자,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됩니다. 자, 성관계, 어떤 잠자리 문제가, 욕구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되기 시작을 하겠죠.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잠자리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성들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몸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남성들은 또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잠자리가 조금 더 원활하면 아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조금 더 돼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런 그 오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이게 순차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요거는요, 그 갈등 사례를 잠깐 좀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제목이 진실 혹은 오해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은 뭐고 오해는 뭘까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게 진실일까요? 두 사람 다 진실입니다. 한쪽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쪽은 저 사람이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두 사람 관계에 지금 문제는 분명히 일어나지만 두 사람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믿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어떤 폭력적인 성향들이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어떤 정조에 대한 오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감정, 그때 당시에 나의 상처받은 감정을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이러한 결과를,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를 잠깐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자, 그러면 어떤 부부들이 좀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정서적인 친밀감, 대화가,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가, 성적으로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생활에 있어서 타협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부부 관계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행복지수하고 위기지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행복지수는 높은데, 자, 행복지수가 높으면 위기지수는 당연히 좀 낮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위기지수도 낮고 행복지수도 낮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거의 한 6개월을 거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행복지수, 위기지수에 대한 이 설문지, 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게 제가 7월달, 그러니까는 지금이 11월달이죠. 자, 그래서 제가 9월달에 요거를 마쳤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특징, 부부관계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행복지수도 낮고 위기지수도 낮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어떤가요? 만약에 행복지수도 낮은데 위기지수도 낮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네? 속, 예, 네, 예. 자, 맞습니다. 자, 서로에게 기대치가 없고, 그리고 주로 어떻게 살고 있는 부부를 이야기를 합니까? 자, 주로 자, 이렇게 된 부부들은 이런 부부일 확률이 큽니다. 행복하지도 않지만 위기감도 우리는 별로 못 느낀다. 자, 그러면 어디에 주력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것 뿐이지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의 부부들은 주로 나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삽니다. 자, 참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감을 막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참는다라는 거는 마지못해 산다, 할 수 없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 내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 자, 그런데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 누구한테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800명 부부 세미나가 있어서 800명. 자, 공무원 퇴직자 퇴직 전 그 부부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 주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퇴직을 앞두신 분들을 모여놓고 800명을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 어떻게 주로 나오는가?
제가 눈을 좀 다 감아 보세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혹시 신경이 쓰여서 손을 못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눈을 감으시고 곰곰이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봐왔던 우리 엄마 아빠는 부부로서 알콩달콩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고 내가 느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몇 분 정도 손이 들렸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듣고 우리가 성장을 했는가? 지금 50대, 6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0대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부모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참고 살면 안 돼. 내 대에서 끝나야 돼.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네 아빠하고 벌써 헤어졌어. 야, 너희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속을 새기니?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이 왼수들아, 이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어린 순간부터, 자, 부부관계에 대한 롤 모델이 없습니다. 어떤 게 행복한 부부인지 우리는 배우지 않고 자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자, 저는 친정집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을 해서 나오나 이 생각하면서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빨리 독립해서 살아야지. 자, 거기에는 저도 성장 과정에 상처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저희 친정 엄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못 듣고 한이 맺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또다시 이렇게 해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느끼는 똑같은 사람은 없겠죠.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한 남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자, 반대하는 결혼을 죽자 살자 거의 제가 미치다시피 그 남자를 붙들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시련을 저는 감당을 해야 했지만 그때까지는 몰랐겠죠. 자, 그런데 왜 내가 내 남편을 선택을 했을까 살펴봤더니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하고 내 나름대로 그때 어린 마음에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내 남편을 선택을 했던 거고, 이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죠. 자, 그러한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거의 우리에게, 자, 30대, 40대,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30대, 40대, 50대. 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학습되어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 그러면 가르쳐 줬는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참고 살아라. 참고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올 날이 있도다. 자, 복은 안 오고 고통만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 사는 거는 감정 폭탄 제조 과정이다. 오히려 왜곡되어져 있는 부부관계를 더 증폭시키고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어쩌면 더 많이 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뿐이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제가 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고 이메일도 보내고 특히 많은 남성들이 참지 않으면 그러면 이혼하란 말입니까?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주로 독자층이 남성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남성들은. 참지 않고 사는 방법이 그러면 나보고 이혼을 하란 말입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와이프가 했던 얘기 또 하고 과거 이야기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거의. 자, 지금 많이 웃으시잖아요. 자, 느껴지십니까? 참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면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피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는 잠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자, 그러면 어떤 상처인가? 각자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셔야 됩니다. 내 배우자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든가 조금 더 직면해서 풀으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내면에 깔려있는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의 성장 과정, 내 배우자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알면 알수록 이거는 힘이 됩니다. 내 배우자의 어린 시절, 내 배우자의 부모하고의 관계, 또 그 이전에 나와 내 부모하고의 관계, 나와 내 성장 과정의 관계,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부부 관계에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누구에게나 성장 과정에서는 상처가 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지니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의 상처를 이해하려면 나의 상처, 배우자의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장 과정의 상처는 우리가 흔히 배우자에 대한 내가 상처받은 것을 내 배우자가 충족시켜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 결혼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죠? 저는 저희 친정 아버지에게 저 나름대로, 아버지는 나름대로 사랑을 주셨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애정 결핍입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사랑을 아끼시는 분이셨죠. 자, 그러면 나의 결핍된 이 애정을 내 배우자가 채워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 남편은 그러면 어떨까요? 왜 그 남편은 쓸데없이 쫓아다니는 이 여자한테 결혼을 결정을 했을까요? 자, 내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부모한테 받은 상처를 무조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받들어주는 여자에게 충족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뭔가 자기의 존중,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줄 수 있는 대상자가 필요했겠죠. 저는 남편을 졸졸졸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선배님 하면서 하늘같이 모셨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제 남편도 부모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구를 아니면 존중받고 싶었던 욕구를 저한테 채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해가 조금 되시죠? 자,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선택.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언니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저희는 낳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거의 똑같다고 느껴지는 사람하고 결혼했고 저희 언니는 아버지하고 무조건 다르다고 느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부를 만났습니다. 예.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느끼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상황이나 실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았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느꼈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욕구가 있었나, 이거는 조금 다르게 어떤 실제 상황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선택, 자, 부부 관계, 가족 관계 결정적인 걸림돌이 나의 성장 과정의 상처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불안감, 의심, 폭력적인 성향, 중독, 분노, 우울, 강박증, 이러한 왜곡된 감정과 행동으로 예민하게 표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례를 굉장히 많은 상담을 제가 하면서 자 느끼는데, 자 예를 들면요, 자 많은 제가 여성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면 친정 아버지에 대한 술에 대한 상처가 있는 여성은 자 술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그 예민함이 술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한테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심도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이외의 다른 이성 파트너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인식하고 느끼고 있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불안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합니다. 전부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분이 제가 지난번에는 5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술에 대한 거는 술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부부관계에 대한 거를 짚어드리면서 제가 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원장님, 저는 감주도 안 먹습니다. 자, 감주, 주자가 들어가서 저는 감주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러한 부분이 이분은 성장 과정에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나 끔찍한 상처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거의 자 흔한 얘기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술 먹으면 예 개구나. 어린 시절에 느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성인이 되면 술을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자 이분은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술을 단 한 번도 한 방울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은 술에 대해서 극복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극복이 아직 안 되신 분일까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극복이 안 된 사람이라 예. 자
50년, 그 10대를 지나서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 50대까지 갔는데 술 한 방울도 안 먹었고 거기다가 주자가 들어간다고 감주까지 안 먹는다면 이분은 극복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예. 자, 그 좋은 식혜도 안 먹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우리가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걸려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극복이 됐으면 자, 통제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거는 다 마찬가지지만 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때때로 좋을 때도 있겠죠, 술. 자, 우리가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칼이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자, 만약에 극복이 됐더라면 이분은 자기가 조절 능력을 가지면서 술을 즐기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그 좋은 식혜마저도 드실 수 없다면 물론 이분이 얼마만큼 상처가 깊었는가를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겠지만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성장 과정의 상처는 평생을 두고 나한테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는 노연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조절 능력이 얼마든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그 부분을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조절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당신 자신을 믿어도 괜찮다. 해서 그러한 감주를 먼저 드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예, 쭉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엔이라고 하는 가족치료, 그 선구자적인 보엔의 가족치료에서는 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화. 자, 이거는 뭐냐면 나의 이성과 사고와 정서 체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이 건강성을 좌우한다. 그래서 관계에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만큼 분리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분화. 그래서 지적인 체계나 정서,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분은 이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개인 내적인 측면하고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 나눴는데요. 개인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화가 좀 덜 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데 객관성이 좀 결여가 되고, 자, 그러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충동적이면서 역기능적인 증상을 나타내는데, 자, 관계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부분으로 드러날까? 자, 이런 거죠. 진짜 자기가 있고 가짜 자기가 있는데 주로 진짜 자기는 억압시켜 놓고 가짜 자기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조금 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모든 부분을 타인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자, 그러기 때문에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산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관계에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걸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 그거를 우리가 자기 존중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짜 나로 살아오지 못하고 상대방에 비춰지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자,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역기능적인 관계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가정에서 만약에 자라면 흔히 자존감이 낮다.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 존중감을, 자, 흔히 자신감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내가 나를 느껴서 얻게 되는 게 자존감이라면 자신감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신감은 패배의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 나보다 더 우월한 부분이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와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학생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감이, 성적만큼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감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 때때로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보다시피 인류대학, S대학교 학생인데 왜 자살을 할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자, 저 정도면. 자,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크다. 자, 오늘 전 방송국에서 제가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 방송국에 가면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가장 멋있다고 얘기하는,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연예인들 집단군에서 가장 열등감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거를 반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나는 얼굴만큼은 자신감이 있었어. 자, 그런데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자, 이거는, 자, 그 부분이 자신감이고요. 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구축한 거기 때문에 남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튼튼하면 나는 그대로의 나를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외부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해, 자기 사랑, 자기 수용, 이렇게도 같은 개념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에서 자라면 자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자, 자기의 감정 표현은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흔히 많은 부부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자, 그랬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당신의 느낌이 어떠셨죠? 당신 마음이 어떠셨어요? 당신의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지요. 자,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마음은 어디에서 관할을 합니까? 가슴에서 합니다. 위하고 아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 자기의 슬프거나 기쁜 감정을
그때그때 표출하고 함께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받고 지지받고 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부모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정서적인 유착 관계가 매우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행복하게 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때때로 많이 봅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인생에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사회적인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을 수 있어요. 전문직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외부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에 빗대어서 간다라고 하면, 자, 결국은 인생의 성공을 내 자녀가 바란다면 그거는 저는 사회적인 성공이 인생의 성공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실질적인 가정생활에서 실패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 자녀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내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대가 갑니다. 행복하게 살 확률이 3대까지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혼 생활 속에서 역기능적인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져도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불행을 쉽게 수용을 하면서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을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모는 자녀의 우리가 역할 모델이다.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하게 자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찬란한 유산이 바로 이거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그 아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과외를 조금 덜 시켜도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면으로든 행복하게 결국은 인생의 성공자, 사회적인 성공자로 발돋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부모는 지금부터 나의 부부관계뿐만 아니고 내 자녀의 행복까지도, 그리고 그 아래 내 자녀가 결혼해서 또 그 다음 세대까지 3대를 전수할 수 있는 유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떠세요?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몸부림을 쳤던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우자한테 이해받고 싶었는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처를 줄 의도로 상처를 주는 가족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짚어볼 때 가장 크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상처 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아까 저는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저 나름대로는 결핍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름대로 저를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라는 거를 몰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자, 내 배우자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상처 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론 처음에는 상처 줄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받게 되면 고문 기술자가 됩니다. 기술자가 돼서 옵니다. 너도 어디 똑같이 느껴봐라. 그래야지 내 마음 알 거 아니야. 어디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 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도돼서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느껴보라고 하는 선의의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당신한테 이해받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에게 이해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쪽에서 당신한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쪽에 계신 분이 먼저 이쪽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시겠어요? 자, 크게. 자, 시작. 당신에게 이해받고 싶습니다. 예, 답을 주십시오. 자, 목소리가 작습니다.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크게 한번 소리 한번 내질러 볼까요? 자,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답을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배우자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해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엄청난 끔찍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거를 쭉 보면 뭡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겠고 저 인간을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자,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현실적인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처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해받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 배우자한테 이해받고 싶은 것 뿐입니다. 이거로 거의 결론이 나요. 자, 그런데 배우자가 절대 이해하지 않으면서 뭐를 하게 되죠? 자기 방어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너한테 상처 줬어? 자기 방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실질적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부들부들 떨면서 제 앞에서 50알씩 넣으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안정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런 약을 드셨습니까? 벌써 20년 전부터 약을 먹지 않고는
심장이 떨려오고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배우자만 봐도 분노감이 치밀고 살고 싶지 않아서 눈물이 치솟고 중병 환자가 돼서 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건데, 그래,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나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분은 30년을 투쟁해오고 20년을 투쟁해오고 목숨 걸고, 어떤 분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정도로 상처받았던 걸 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함께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 행복 더하기는 무조건 이해라고 하는 거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자, 상처를 빼는 것도 무조건 이해받아야지 빠집니다. 누구에게요? 내 배우자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내 배우자에게 내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어야지 상처가 빠집니다. 그 빠진 자리에 행복이 들어와서 앉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해는, 자, 이거하고 다시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던 거와 다시 만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부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 다시 이거하고 만납니다. 이것만 넣을 수 있다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받았네. 이 사람이 내 마음 조금 알고 있네. 그래서 문제의 크기와 결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의 상담에서는 이번 기회에 내가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하면서 더 결속, 더 서로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하고 오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당신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문제의 크기와 결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겠다고 이혼 도장까지 찍는 사람들, 법원까지 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자, 치약을 어디에서 짜서 쓰느냐를 가지고 이혼까지 갑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양말을 어디에다 벗어 넣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극단적으로 이혼까지 갑니다. 실질적으로 헤어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중간 과정에서 이해받지 않다고 느끼거나, 자, 이해받지 않으면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 따지셔야 되거든요. 자, 그 논쟁은 불필요한 거죠.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결판을 내봐야지 하는 겁니다. 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아무리 합당할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으로 타당할지라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이해받지 않으면 너도 어디 똑같이 당해봐라. 아까 제가 고문기술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도 어디 똑같이 마음을 아파봐야 돼. 그래야지 내 심정 알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걸 잘 안 들어주죠. 자, 그래서 다시 이 행복 더하기는 무조건적으로 이해받아야 되고 부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자존감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존재감, 자기 존중감,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내 인생의 삶을 모든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저는 이건 미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내 미천이 두둑하게 만들어져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자존감이 만약에 그러면 낮은 사람들, 자존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자, 자존감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흔히 쟤는 참 자존심이 세. 자, 자존심이 세다라는 얘기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존심이 세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걸려있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민한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자존감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쟤는 너무 세서 말이야. 상처가 그만큼 많아서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부부 존중감을 제가 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부존감을 업시켜야 된다. 부부는 자,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존중감이 중요하지만 이미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에 있다 하면 자, 그러면 부부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부 존중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함께 높여나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존감을 업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장점,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내가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 말,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말을 많이 찾아내시는 거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내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는 막연하게 나에 대한 장점, 나한테 정말 이런 좋은 점이 막연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별로 없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잘 못 찾아요, 생각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깊이 있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얼마큼 많이 찾는가 서로 많이 찾아야 됩니다. 자, 내 거도 찾고 내 배우자 거도 찾아주는 거를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내가 나의 것도 알려주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배우자는 무조건 네, 맞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면에서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끊임없이 퍼부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당신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당신을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 배우자가 못 찾아주면 자기 거를 자기가 찾는 것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려주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자기에 대한 끊임없이 자기의 고질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내부에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끊임없이 찾고 배우자에 대한 것도 찾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일주일에 3회씩만 하셔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좋은 면이 많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더하기 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부분을 꼭 명심을 좀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실천하고 적용시켜 나가는 부부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3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가이드라인에 대한 거를 잠시 하면, 첫째, 진지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세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감정에 대해 비난하거나 절대 공격하지 마세요. 셋째,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넷째, 고치려 들지 마세요. 자신의 기준이나 잣대로 판단, 평가하지 마세요. 끼어드는 말이나 논쟁은 하지 마세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말하세요. 자, 이렇게 실천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상처를 빼고 행복을 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상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부부관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